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은 제발 좀 안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SK하이닉스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반도체 겨울이 먼저 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소식을 또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대체 반도체 어떤 식으로 접근해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지금 15조 원을 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업 확대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 투자 소식이 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박수로 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점에 지금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면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2025년이면 다시 반등한다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는 세계 점유율 2위인 줄 알았는데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키옥시어가 지금 2등으로 올라가고 지금 3등으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워낙 SK가 처리할 수 있는 웨이퍼의 물량이 작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65만 장, 그다음에 일본도 52만 장 하는데 지금 SK는 한 25만 장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50만 장까지 이제 이거를 올려야 사실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가격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나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애플이 지금까지 안 쓰던 양쯔 메모리 YMTC에서 낸드 플래시 공급처 3회 공급처로 지금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176, 128 이런 거 하다가 지금 232로 갑자기 이 낸드 플래시의 어떤 기술적인 이 성장성을 지금 보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 경쟁력은 미래를 내다본 투자에서 나온다 그러지만 지금 SK로서는 사실 사면 초과에 걸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등의 기회로 지금 맞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는데 사실 SK 반도체는 한번 경험이 있죠. 2012년, 2012 어게인. 뭐냐면 그때 적자 상태로 해서 이제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꾸면서 진짜 적자 상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효과를 보면서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도 슈퍼 사이클에서 최대 성과를 내는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듯한 굉장히 과감한 투자에 의한 승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5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M17이라는 그 공장 옆에 M17X 15인가요? 거기를 지금 확장을 하는 부분들로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2년도에는 46조라는 돈을 진짜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발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기술에서 지금 17년도 하면서 최대 성과를 낼 때는 뭐가 받쳐졌냐면요. 모바일 전화기에 아주 폭발적인 수요 확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뭐 우리가 의문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보시면 SK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청주 공장의 확대에 대해서 그걸 보류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근데 지금 뭐 한 달 반, 뭐 2달 만에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시설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는 부분들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또 쫓아오는 다른 경쟁업체의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투자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가 7월만 하더라도 공장 증설을 좀 보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2달여 만에 이 모든 입장들을 번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는 뭐 겨울이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쟁이 워낙에 또 격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선제적인 투자를 좀 집행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정말 격화가 되고 있는데 뭐 아까 원장님도 낸드 플래시 지금 뭐 계속해서 적층 경쟁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는 내가 선두다라고 뭔가 이제 자부하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한 3년 후쯤 K 반도체 위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격차 기술을 그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그 뉴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SK가 238단 세계 최초로 이거를 지금 이제 개발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76에서 236까지 지금 1년 7개월 만에 몰아치듯이 가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가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서도 뭐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도 232단을 지금 했고 아까 말씀드린 YMTC 양쯔 메모리도 지금 232. 거기는 128단에서 지금 바로 뛴 거예요. 176단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격차를 얼만큼 장기간 유지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그러니까 꼭 반도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가전업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제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업군에서 일단은 수요를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로 그게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DDR5나 뭐 이런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CPU를 바꾸는 부분들의 흐름이 다시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SK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부분. 따라서 이런 세대 교체에 데이터 센터 등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많은 적층을 한 고기술의 낸드 플래시를 적정한 가격에 생산을 해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산 캐파도 늘리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초격차 기술을 조금 더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SK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 브로드윈스 메모리라서 HBM이라는 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실 엔비디아의 4세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뭐 격차를 유지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 여기도 자막에도 나온다면 2025년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나가는 부분들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반도체 시장 일단 계속해서 최영우 원장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반도체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게 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계속해서 좀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을 더 무겁게 누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금리가 인상되는 건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이 소비가 아무래도 침체가 돼서 맞습니다. 재고가 더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재고 소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재고가 점점 더 쌓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기업 실적 또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에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질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신호가 오기 전에는 어떤 상방향의 어떤 모멘텀을 지금 우리가 장착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현재로 지금 알려지기는 낸드 플래시 재고가 10주에서 14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DDR5라든가 이런 새로운 뭐 장비로서의 전환 과정이 지금 빠르게 움직인다면 사실 이게 진짜로 하면은 지난달에 이것들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기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초부터는 이 DDR5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 그러면 사실 재고 물량에 대한 걱정들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데도 같이 지금 DDR5의 산업 영역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른 데가 들어왔는 데서 절대로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일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한 굉장히 사실은 2025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슈퍼 사이클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기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 나오죠. 그다음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걸 어떻게 발빠르게 지금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초점을 맞춘 투자고 근데 투자액이 조금 저는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 미래비전이라고 그랬고 46조를 투자했거든요. 요번에는 근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M15에다가 옆에다 익스텐드해서 M15X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조 갖고 좀 더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경영진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시기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양도 조금 더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결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15조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다소 좀 투자 금액이 아쉽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재고가 부담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빠르게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증권가에서 3분기 아무래도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은 또 이게 과연 그렇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태까지 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반도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주가는 그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되는 구간인 걸까요? 자, 두 회사의 공통점을 하나 공이 발견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총 1위, 3위였다가 지금 2위였다 3위로 내려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공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의 지분이 굉장히 50% 미만들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48%, 49%가 자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따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SK는 기업 자체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매크로 경제의 지표로 지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 외의 요소로 삼성전자, SK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게 그런 장기간 갈 수 있느냐?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끝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잘 풀린다면은 장기 매수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SK만 보더라도 그렇죠. 2007년도에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08년도 가면은 6천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다시 지금 15만 원 왔다가 지금 뭐 다시 이제 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거니까 뭐 반도체 산업이란 건 사이클 산업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닥을 우리가 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여기야말로 굉장히 좋은 사이클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두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주기가 옛날에는 5년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뭐 아주 금가옥조처럼 여겨서 이때는 올라가고 있는데 잘 맞았어요. 근데 반도체의 주기가 무지무지하게 짧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구간을 반복하는데 요번에 혹한기를 잘 우리가 소화를 한다면 다음 오는 사이클은 요번 사이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어지는 모양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SK는 지금 뭐 사시는 부분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거는 파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나 이런 호재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은 그때 조금씩 늘려가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치킨 게임이 내년 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공급 과잉 얘기, 뭐 이 디램 값 떨어지는 거에서 한번 소위 말하는 이 리셔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합집산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뉴스에 파셔야 되는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파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그렇다면 일단은 사고 팔고의 그런 패턴보다는 일단 들고 계시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맞는 전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지금 섣부르게 뭔가 매매에 나서시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추이 지켜보면서 장기 보유로 끌고 가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부장 업체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공급망 대란 이슈도 이 반도체는 있었던 데다가 앞으로 지금 이 반도체의 이런 경쟁 격화에 따라서 소부장 업체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뉴 삼성이라고 그렇죠. 또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SK하이닉스도 지금 15조라는 이 큰 돈이죠. 네, 돈을 집행을 하고 네. 삼성 역시도 반도체에 다시 한번 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형 고래들의 힘에 의해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소부장 업체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소부장 업체에 이제 이 가장 투자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반도체 동맹 칩4 같은 경우가 뭐 미국 생산을 위주로 가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역할이 맡겨진다면 사실 우리가 해외 진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개편화에 따라서 소부장 업체의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23%였는데 이게 우리가 소부장 사태를 지나면서 1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의 자급도가 높아진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24%,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4%에서 29% 늘었어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지금 소부장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부장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반도체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 주기가 많아서 첫째 사이클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장비 쪽에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이 어떤 양산 체제로 간다 그러면 소재 쪽으로 가셔야 되는, 주기에 따라서 맞춰지는 투자 전략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소부장은 여러분 그냥 투자를 하시고 그냥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사고 파시고 이 업체를 옮겨 다니니까, 업체라는 게 뭐 A 업체 똑같은 소재를 하는 데서 옮겨 타는 게 아니라 장비 쪽으로 가신다든가 소비 쪽으로 가신다든가 소재 쪽으로 가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지금 그럼 저보고는 어디를 사겠냐 그러면 일단은 장비 쪽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금 설비 투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생각들을 하십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하시고, 그래서 생산에 들어가면서 소재 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선구안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전문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잘 따르시면은 굉장히 좋은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수익이 투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생산 이 대표주들은 조금 더 긴 안목을 갖고 장기 투자로 임해야 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짧은 시각으로 이슈의 변화에 따라서 이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일단은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지라는 공식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이 반도체 생산 대표주에서 어떤 이슈들을 꺼내 드는지에 따라서 이 소재인지 장비인지 이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 투자에 관해서 질문하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부장에다 할 거냐, 아니면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칩 공급체에 할 거냐, 둘 중에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칩 생산 업체가 항상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가, 소부장에 비해서는 좀, 소부장은 일이 많아요. 사고 팔고 부분들, 그다음 선구안 문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부장보다는 직접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원 업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투자의 공식이 약간 깨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생각하게 되면 일단 장비주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반도체 대형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분위기 무겁습니다. 어제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양대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늘 항상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항상 좀 수급적으로 항상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오점 만기일까지 일정이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또 다른 추석과 다르게 큰 이벤트가 지금 두 개가 몰려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 22 통화 정책이 당장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추석이 끝나게 되면 또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만큼 양쪽으로 지금 큰 이벤트가 몰려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극대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 키포인트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이제 급락장에서 이제 업종별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슈죠. 물론 기아차도 이제 사실 2050년 600조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수사표를 던진다고 하게 되면서 기아와 관련된 폐배터리 업종들이 조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으로 인해서 그 중국의 강물에 대한 사용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추후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배터리에 대해서 소재를 빼와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여부가 오히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세비캠이나 성일 하이텍과 같은 여러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이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굿뉴스가 오히려 배드뉴스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9월 25일 FOMC가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금리 인상의 여부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이제 그런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서 패드워치가 75EP에 거의 70% 가까이 확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만큼 국채 금리까지 10년물이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빠져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덩달아 흐름을 보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따라서 지금 원달 환율까지 지금 1,388원까지 아까 올랐다가 지금 그나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 업종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심지어 대중무역세차까지 적자까지 나오는 모습이 오히려 좀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 눈치 볼 게 참 많네요. 원달러 환율도 문제고 더군다나 22 유럽 중앙은행 회의도 예정돼 있는 터라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유럽 현지에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실증 특례 신규 사업 5건을 승인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이 포함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 역시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국 동안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제서야 신약과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령 신약 국내 허가 임박 소식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합작사 소식으로 시장에 이슈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르노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아이폰 14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폰 14, 아이폰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TNL은 현재 피인수 호재가 시장의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사이맥스, 보령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사이맥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의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폐배터리 시장의 이 확대 국면에서 기아 역시도 또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특징주로 기아 뽑아주셨는데요. 기아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그거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8월 15일쯤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서명이 되면서 바로 이제 법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 이제 자동차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월별 데이터가 생각보다 또 잘 나왔습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 그만큼 잘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양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랑 테슬라 X, S, Y 모델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에서는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머스탱과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아직은 기아나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먹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엘리바마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에서는 GV70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기아가 추후에 미국 시장에 있는 다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사와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년에 나올 EV9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SUV 같은 것도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이제 업체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가격대가 지금 저가, 중저가 쪽이 아닌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 자동차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과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황과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그만큼 현대차 대비해서 영업 이익에 대한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독일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사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뭐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냐에 따라서 기아차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아 첫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 기아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을 비롯해서 이 실증 사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징주로 사이맥스 뽑아주셨네요. 사이맥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는 조금 급등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음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사이맥스가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나올 모멘텀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이 회사에 대한 간략 소개를 하고자 한다면은,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이송을 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달 주행과 비슷한 로봇이 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업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이런 ATM 기계 장치가 뭐 다관절 오출 로봇인데 원래 일본 쪽으로 해서 많이 수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사이버그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ATM 기기 로봇을 PSK나 워닝 IPS, 테스와 같은 회사에 이미 테스트 과정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ATM기 로봇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쓸 때는 그만큼 마진이 많이 없었지만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쟁 회사가 뭐 롯데 시스템즈나 미국에 있는 브루스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브루스 오토메이션 자체가 이런 반도체 이송 장비를 그만두고 오히려 이제 다른 바이오 관련된 업체 협동 로봇으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플라이드 머털리어스나 이런 다른
공급하고 있는 회사의 거의 80%를 지금 사이맥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사이맥스가 다 먹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AT&T 로봇이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사이맥스를 좀 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맥스 반도체 장비주로 우리한테는 좀 친숙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 로봇과 관련해서도 좀 같이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맥스 역시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지금 르노와의 합작사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개의 특징주 모두 고를 받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천만주에 대한 보고 예수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는 오히려 더 계속 올랐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미래 전망이 그만큼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지금 중국을 제외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그만큼 최근에 합작법인을 세웠던 게 혼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여러 업체들과 지금 제일 많은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혼다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과 북미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NCM이나 NCMA 그리고 LFP 배터리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르노나 이제 혼다 같은 회사들이 좀 합작법인을 나서서 추후에 전기차 시장이 급등할 때 빠른 배터리를 소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시장 선점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CATL마저도 북미 시장을 진입하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도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도 계속 북미 시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고 2025년에 그 제일 많은 이제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밸류가 추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가능했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만큼 시장에서의 선점이 중요할 때가 또 있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4% 하락한 2,37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일 파란불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짙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코스피 거래 시작과 동시에 2,400선 무너지더니 9시 20분 이후로는 계속해서 1%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홀로 적극적인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제조업,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어느덧 5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고 기관은 이틀째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762억 원, 기관은 2,61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LG 그룹주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1%대 약세입니다.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걸로 보인다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기아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럽 현지 폐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기아는 물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0.2%대 오름세 보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지금 시총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38% 하락한 768선에서 오늘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6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닥도 계속해서 바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1,014억 원 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각각 458억 원, 577억 원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6%대, LNF는 0.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왔던 HLB, 오늘은 보합권에서 장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만나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대로 좀 된 시장 상황인 것 같네요. 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밤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흘러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못 주기 때문에 계속 지금 흘러내리다 보니까 오늘은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종목들이 꽤 많이 빠졌어요. 일단 그동안 강했었던 뭐 조선주서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뭐 원전 테마 얘네들도 꽤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들도 꽤 많이 흘러내리는 애들 많이 흘러내렸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 빠지고 있는 이 흐름들이 비정상적인 거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비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정도 지금 코스피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정도의 빠졌던 흐름들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1년에 그래도 10번에서 뭐 많게는 좀 더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10번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강하게 흘러내리고 반등균을 척하고 흘러내리고 죽을 것처럼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박스권을 만들어 놓더니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면서 박스권에서 살아났거든요. 이때 당시도 이때 이제 불화수 이슈 이후에서도 어쨌든 다시 들어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들어주기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만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빠졌던 것들이 다 원상복귀가 되거나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힘든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마무리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게 너무 이제 계속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시장이 전전날에
반등을 주고 아래 꼬리를 드러났다면 그러면은 어제 같은 날에서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들도 버티다가 반등을 주지 안 그러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점을 깨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 이제 느낌으로 빠지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오늘 조금 더 흔들리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중국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나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돌았었네요. 아까 플러스였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많이 달고 좀 반등을 줬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침 이제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 마감쯤에서 종목들이 다 빠졌지만 아침만 하더라도 강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9시 50분 방송에서 이미 아직까지 수익이 나 있거나 왜냐면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방산주를 갖고 있든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를 최근에 공략을 했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에서 분명히 수익이 난 종목들도 몇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작았던 애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작전상 후퇴로 손실이 5% 안쪽에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현금을 해놓고 이 추석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말고 5% 손실 정도는 큰 손실이 아니니 그냥 그 정도는 챙겼다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을 하셔라. 대신에 마이너스만 20% 30% 넘어가는 것들은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5% 정도는 깨진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0%도 깨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올라간 애들은 잘 올라갔지만 떨어진 애들은 최소한 2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종목들이 좀 빠졌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 정도면은 그거는 손실이 아니고 저는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 있거나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수익 많이 나는 종목들은 또 많이 났겠죠.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 태양광 섹터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났다면 좀 챙기면서 추석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하자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 그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도 아직 미국 시장이 반등이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막 빠졌던 장이다. 그래서 수익 난 것들, 손실이 작았던 것들은 뭐 아침에서부터 현금화 했었으면 다행인 건데, 못한 사람들은 뭐 내일, 뭐 또다시, 이따가도 이제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수통 방송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흐름과 비슷비슷한데, 좀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빠르게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코스모학인데요. 기아가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코스모학, 에코프로 일부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일단 챙기는 거예요. 굳이 욕심내지 말고 오늘 뭐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렸으니까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냥 챙겨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오늘 조선주들이 모두 다 강하게 좀 흔들렸는데 이유는 이제 선가의 상승세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레포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서는 좋다고 얘기했다가 언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장이 올라가면은 또 올라갈 거예요. 장이 빠지니까 지금 빠지는 거지. 장이 또 반짝 바닥 잡고 올라가면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물량들을 많이 정리를 못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다시 반등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풍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빠졌네요. 안 그래도 오늘 올라가길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갑자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버텼던 애들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에 이 장 마감 무렵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한번 팔아주는 게 좋다 그랬죠. 아침 방송에도 그 얘기 분명히 해드렸는데 팔고 기다림이 좋은 종목이 다시 싸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부 조금 남겨놓은 건 뭐라 않겠지만 지금 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수익 났으면 어느 정도 챙기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아 보여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도 70.2, 방산주가 그나마 잘 버티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는 뭐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고 조정받으면 살만은 하죠. 그래서 75.2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점수까지도 또 함께 받아봤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조금 더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좀 남아있는 일정들이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